안녕하세요. 정택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학교폭력 예방 상담사라는 자격과정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최근에 이제 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는 실제 이제 학교폭력이나 또 왕따 따돌림을 통해서 또 실제 또 나중에 더 위험한 자살까지 생각하는, 또 실제 자살로 사망하는, 그래서 실제 저는 한국자살예방센터에서 그 자살 위기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으로 야기되는 왕따 따돌림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결국 죽고 싶어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총괄적으로 이 학교 폭력 예방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아까 한국자살예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우석대학교에서 심리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도 주로 이 자살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책을 제가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나 또는 지금 학부모, 교사 이런 연수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로 많이 언론 방송에 제가 많이 인터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또 자살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접근하고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의 어떤 개념,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격과정을 통해서 총 25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만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과 학교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 문화, 그리고 또는 뭐 자살 이런 전반적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좀 더 개입해서 좀 더 우리가 예방 상담사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실제 교육부에서 딱 명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미 저는 뭐 교육부에서 이게 공지가 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선 처음부터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학교 정부기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을 좀 더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입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보는 하나의 틀, 프레임을 좀 더 잡는 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폭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5월 1일부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죠. 그래서 그 기반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신경을 쓰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학교 폭력의 어떤 개념과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학교 내라는 것은 학교 안의 환경 또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폭행, 감금, 이런 명예훼손, 모욕, 이런 전반적인 뭐 성폭력, 따돌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토대로 이런 수반하는 결국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피해를 입힌다. 누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대방 앞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 이걸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돌림은 말 그대로 2명 이상이 몰아가서 한 학생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림도 우선 육체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또는 정신적으로 좀 더 괴롭힘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들 이것이 따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은 요즘 여러분들 뭐 인터넷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중화됐습니까? 오히려 지금 어린 아이들도 지금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률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이버를 통해서 따돌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아이들한테 요즘엔 실제 학교폭력 대응센터가 많이고 경찰관도 배치가 돼 있고 117 신고센터도 많이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폭력, 물리적 폭력을 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지어 공격을 하거나 또는 모함을 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 유포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들이죠. 이것도 일체 행위들이 사이버 따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어떤 유형이라고 본다면 우선 처음에 나오는 신체폭력이 있습니다. 신체폭력. 신체폭력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육체, 어떤 손, 다리, 어떤 허벅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가해주는 거죠. 타격을 가한다. 물리적 폭력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상해나 피해를 입히는 거죠.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들. 이것도 또 감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감금을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딘 이런데 어느 일정 장소로 또 데려가서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장난하는 거. 우리 이제 보통 학생들은 자살 사망 사고도 그래요. 대부분. 어떤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 장난으로 했어요. 뭐 장난으로. 우리 학생들 그냥 입버릇처럼 쉽게 얘기하는 게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 애가 죽을 줄 몰랐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 폭력도 은근히 우리 친한 사이에요. 뭐 장난을 빙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친해서 장난치고 꼬집고 했거든요. 뭐 이렇게 자기들을 이제 방어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여기도 꼬집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것을 신체 폭력의 어떤 일부분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보면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은 아까 신체적으로 직접 물리적 타격은 안 하지만 주로 입으로 말로서 SNS를 통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자존심을 손상시키게 하는 거죠. 모함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 별명을 부른다든지 또 그 사람 별명에 대한 만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 SNS로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굉장히 어떤 기분 나쁘죠. 이런 거 상대방 모욕적인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문자 메시지로 협박성 너 요즘에 너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너 그럼 되겠어? 너 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협박 이런 것도 언어적으로 폭력이 SNS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가해진다면 이거 역시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품갈취죠. 금품갈취는 꼭 이게 아니라 돈, 우리가 어떤 상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 빌려줄 물건 같은 거, 문구류 이런 거 있잖아요. 빌려줘 해놓고 안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자존심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런 금품갈취 행위, 그렇죠? 그리고 돈도 각출해서 자기가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강요, 강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강요.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을 대행하거나 그리고 심부름을 강요하다든지 그래서 빵 셔틀 같은 개념이 있었죠. 야, 너 좀 사와. 그 돈도 안 주면서 네 돈으로 사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강요,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이제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이런 의무를 없게 하는 일을 하는 행위들, 강요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강요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돌림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세 명의 집단적으로 한 명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또 따돌리고 겁주고 골탕 먹이고 비웃고 특히 비웃고 자존심 상하는 거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돌림을 통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폭력 행위. 성폭력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죠. 강제적으로 성행위 아니면 성희롱을 한다든지 또 유사성행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어떤 성에 대한 모멸감, 성적 모멸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 그죠?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희롱 좀 더 나가서 성폭행은 범죄 행위도 될 수 있죠. 법적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성폭력은. 그리고 이성 간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거 주로 피해자는 누구예요? 여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심리적 고통, 평생을 끌고 안아줘야 될 심리적 고통을 안는 것이 성폭행이에요. 이거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혹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또 이런 걸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욕설, 모욕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교 폭력 예방은 여러분들 예방 상담사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결국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이는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죠. 학교 폭력도 예방이 중요해요.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면 정말 이건 수습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예방 상담사 역할들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학교 폭력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지하고 인지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관련 조항에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제4항에 명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가 초동 조치라고 군에서도 그랬죠. 초동 군에서 하던 여기 우리가 처음에 초기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조그만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 조금 뭔가 좀 조짐을 보인다. 이걸 우리가 얼만큼 잘 감지하느냐. 감지라는 것은 얼마나 잘 그 분위기나 환경이나 아이들 행동을 통해서 이걸 느끼느냐 이거죠. 느끼느냐. 느끼는 거예요. 느끼느냐. 요거 느끼는 거. 뭔가 뭔가 감지한다. 뭔가 우리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더듬이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뭔가 분위기나 느껴지는 거죠. 야, 얘들이 보통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 느껴지는 것이 감지예요. 감지. 그리고 인지는 뭐예요? 인지는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구체화된 거죠.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렇게 신고하고, 그렇죠? 신고해서 목격하고, 그리고 이 사안을 직접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다. 이거는 바로 내가 인지했다는 거예요. 인지했다. 이제는 이거 확실하다. 인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로 중요하게.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사실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죠. 학생에 대한 접촉.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감지하고 인지한다면 우리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들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큼 좀 더 관심 있게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아이들한테 뭔가 느껴지는 감지하고 알아차리느냐, 인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 학생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아이가 어떤 피해 학생들 그다음에 가해 학생이 좀 더 미안해하는 눈치 같은데 혼자 괴로운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뭔가 어떤 관계 형성들 좀 더 다른 친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더 물어봐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 파악을 한다든지 현재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걸 통해 서로 알아본다면 어떤 그 관찰하거나 어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관자라고 하는 방관자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나머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명히 봤을 거다 이거죠. 주변에 우리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땠는지 목격을 했니? 어땠니? 이걸 좀 알아보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관찰,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또 그 임원들이 있죠. 우리 반장, 부반장 이렇게 그 임원들 그런 학생들 통해서 알아보고 또 친한 학생들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초기에 어떤 아이들이 더 가혹행위나 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큰 건이 되기 전에 미리 초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감지하고 인지하고 조사해 보는 것들이 우선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또 나오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로 활동했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예방이 중요해요. 예방. 사전에. 학교 폭력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에 대하지. 이미 학교 폭력 저질러지고 사고 수습하고 그 아이가 자살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방 전문가잖아요. 이제 전문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다 배우시겠지만 결국은 사전에
예방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2012년 5월 1일 날 학교 폭력 그 예방에 대한 법률이 이미 구성이 됐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 교육이 중요하죠. 예방 교육. 예방 교육은 학기별 1학기, 2학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 개념이라든지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런 교육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폭력 예방 상담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교육 분야도 많이 중요하세요. 교육. 교육을 여러분들 뭐 초, 중, 고 여러분들 교육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의무적으로 1학기, 2학기 한 번씩은 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 폭력. 1회 이상을 해라. 누구 안 하면 안 되죠. 학교장 주관해서 하라. 그리고 전담기구나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여러분들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장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 강사 이런 것도 교육 횟수 같은 것도 학교장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부모도 아까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도 역할 마찬가지고요. 반기 그러니까 학기별 1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강의나 토론, 역할 연기, 롤플레이라고 하죠. 아이들과 피해자, 가해자 같이 해서 롤플레이 역할 연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프로그램도 남들 학교장들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구성해라. 하는 거죠. 이거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나 또 옆에 있는 뭐 경찰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구성을 해서 어떤 그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예방교육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상시에 우리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 초기에 얼만큼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오감을 고려해서 우리 특히 선생님들이 또는 그 학생들 분위기, 학교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들 그리고 관련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면담하는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가 무슨 사안이 있다면 빨리 전담기구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안을 통보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아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학기별 1학기, 2학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라. 그렇죠? 설문조사도 실시해라. 학급별로. 그렇죠? 그런 걸 더 파악을 해서 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것, 혹시 있는 것들 좀 확인해 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 여기는 스톱불링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이죠. 스톱. 뷰링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도 다양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상담도 해라. 상담은 우선 전문 학교는 지금 위센터에서 전문 상담 교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전문 상담을 해요. 그러나 담임 선생들도 마찬가지 이런 상담도 실시하고 그리고 순찰 활동을 병행해라. 순찰은 교내, 교외 주변에도 우리가 순찰할 수 있죠. 순찰은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학생 부장님 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전 보니까 부모님들도 순찰대로 편성돼 있더라고. 제가 어느 학교를 제가 학교 교육을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 나가 보니까 부모님들도 조를 편성해서 이게 조끼를 입고 학생들 쉬는 시간에 순찰 활동을 이렇게 해요.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예방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교육을 이렇게 실시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학교마다 스쿨폴리스 그 경찰 파출소 같은 데 있죠. 그분들 하나씩 한 명이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경찰관에 관련 경찰관도 우리가 좀 알아놓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신고해서 어떤 그 조치를 하는 그런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상담 시 주의할 게 있어요. 학생 상담. 여러분들도 예방 상담사니까 사실은 카운셀러로서 중요하죠. 학교 교육, 예방 교육도 이제 주가 될 수 있겠지만 또는 상담에 대한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학생들끼리 만나라는 거. 근데 만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함께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이렇게 같이 불러서 얘기하면 논쟁이 굉장히 커져요. 뭐 얘가 잘못, 얘가 막 해서 제가 때렸어요. 아니, 얘가 무조건 때렸어요. 뭐 어떻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상담의 원칙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문 심리 상담을 하는데 똑같아요. 대부분 우선 한 명 한 명씩 만나야 돼요. 가족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담자라고 하는데 우선 한 명을 만나보고 개인 상담을 하고 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나가 있어요. 다음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을 좀 더 어떤 문제들 잘 파악해서 하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불러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왜냐하면 피해 학생은 더 공포심 또는 가해 학생 이런 것도 서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불려서 그 어떤 원인을 잘 파악해보고 그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호자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 만날 때도 이 보호자는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냥 뭐 선생님 막 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애들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흥분된 상태가 많이 있다, 보호자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모든 걸 제가 책임을 지고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이 학생 책임이에요. 부모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 것처럼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대략 그냥 수습하려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들도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보호자를 만나야 되겠다. 역시 피해자 부모님도 면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부모님도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죠. 우리 아이가 맞고 막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잘 그 심정을 헤아려주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죠? 정말 너무나 안 됐습니다. 지금 다친데 우선 다친 데가 좀 어떤가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어떤 게 뭐가 있는지 보호자 입장에서 좀 더 학생이 좀 어땠는지 좀 정확히 물어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잘 저희가 조치하고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약속을 하면서 대략 그냥 우리 학교에서는 덮으려고만 하는 게 많이 보여요. 덮으려고. 그렇죠? 그냥 덮으려고 해서 그냥 뭐 좀 더 빨리 끝내려고 하고 합의. 근데 사실 어떤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빨리 수습하려고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특히 피해자의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더 끌어안아줘야 돼요. 보듬어주고 어쨌든 간에 많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듬어주면서 좀 더 은폐하려고 뭐 그냥 쉬쉬쉬 그냥 해서 하면 그게 대충 덮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덮어질까요? 본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덮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건 분명히 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이랬었고요. 어땠었고 하면서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는 건데 경청 공감은 정말 우리 전문가, 우리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늘상 많이 얘기하는 거. 또 실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 공감이에요. 사실 심리상담 전문 과정에서 이거 두 가지 빼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거의 다다. 상담에서는요. 여러분들 예방 상담도 하셔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뭐 많은 그냥 힘든 자격증 뭐 취득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 사람으로서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거,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공감이거든요. 마치 내가 마치 피해를 당한 학생 그런 심정이구나. 마치 그 아이의 심정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 마치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한 학부모 입장이라면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알아주는 마음. 그런 감정,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그리고 경청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잘 낮은 자세로 주로 들어주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막 말하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잘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 어떤 사안들을 잘 우리가 좀 더 수습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록에 이것도 이제 그 학교폭력 교육부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부 부처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조금 하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먼저 이해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방 활동들 현재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그렇죠. 2015년까지 지금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이라든지 또는 이런 감정 조절, 자기 존중 이런 그 핵심 요소별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도 계속 하게 돼 있죠.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육이 많이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자격증을 치러 가시면 이런 예방 활동들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어깨동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깨동무학교. 요것도 이제 그 1000개 학교 또는 뭐 3000개 2014년부터 계속 앞으로 어깨동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죠. 대안교실도 좀 이렇게 설치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폭력 그 유형별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언어, 사이버, 이런 집단 괴롭힘, 따돌림, 성폭력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피해 가해 학생들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학교 폭력이 1차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됐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울이 걸리고 우울증이 있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특히 이제 그 정신보건센터 전문기관이죠. 심리상담센터, 위센터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이건 여러분 선별검사라고 하는 거죠. 정서행동 특성검사 현재 하고 있는데요. 위센터 사후관리 및 학생 자살 예방 개혁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